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 남자 어린이 4명이 납치됐다가 5시간 만에 풀려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용의자는 짐을 들어달라며 아이들을 유인해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낮 제주도 내한 주차장.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차를 돌려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44살 장모 씨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남자 어린이 4명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달아난 겁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달라는 장 씨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순순히 줄줄줄줄 따라 나간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1시경에 점심때가 돼도 애들이 안 노니까 담임 선생님 앞에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장 씨는 아이들을 인적이 드문 숲길로 끌고 가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렸고 일부 아이들을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들을 납치한 지 5시간 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근거로 CCTV에 잡힌 장 씨의 차량을 조회해 범행 9시간 만에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2015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미성년자 약취 요인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어린이 납치 사건과 관련해 학교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는 납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도 어제 기획조정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 안정과 재발 방지에 주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도내 한 개인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무장은 구속됐고 병원장과 환자 50여 명도 입건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주부들끼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곳 카페에서 제주시내 한 병원이 무리하게 자궁 근종 시술을 권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하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뭐 다른 시술부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하고 일주일 있다 다른 병원 가니까 아예 근종 자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 4월 급기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에게 시술 비용 1,300만 원을 미리 이체해주고 환자들은 이 돈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환자들이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병원에 주면 병원은 이 돈을 브로커나 환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처럼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료를 청구해 병원 측에 넘긴 환자만 50여 명,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해당 병원장은 시술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환자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융통해줬을 뿐 보험 사기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을 포함한 브로커 5명과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보험 사기 혐의로 보험료를 받고 일부를 가로챈 환자 50여 명을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소속 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자치경찰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월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도 초과 근무 수당 정액분을 전부 지급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검사를 해 대금을 지불하는 등 위법 사항 8건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한 명에게 훈계하고 54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허 결정을 내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제주도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6개월 동안 진행된 수기형 공론조사 결과 개설을 불허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공론조사위원회에 권고안을 전달받은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도민의 뜻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모처럼의 제도의국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저희 도정에서는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사실상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미 지어진 병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병원 직원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DC라든가 녹지국제병원, 지역 여론 등을 종합하면서 최대한 수습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만큼 원희룡 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어촌 마을의 어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인 어촌 뉴딜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국 300곳을 정해 한 곳에 평균 100억 원씩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어항이 가장 많은 전남은 최다 선정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어항으로 지정된 무안의 한 어촌 마을. 김과 어류가 풍부해 인파로 넘쳐났지만 지난 30년 새 항구의 세락과 함께 발길이 줄었습니다. 차 대여도 못했어. 내가 11명 갖고 내가 정업원을 데리고 했단게 막 와서는 그래도 못해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근차근히 떨어져. 침체됐던 항구는 영광과 무안을 잇는 칠산대교가 내년 말 개통되는 데다 저도 등 인근 무인도 연계 관광 상품이 추진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어항을 제외한 이 같은 중소규모 어항은 전국에 2,183개, 이 가운데 49%인 1,067개가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 어항을 활용해 어촌 마을을 되살리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펼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재생 가치가 높은 전국 300곳을 선정해 한 곳 땅 평균 100억 원씩을 지원해 어촌과 어항을 통합 개발한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청정, 문화자원, 발전 가능성 등을 내세워 해양판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어촌과 어항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안전성이 취약하므로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섬이 많아 중간 경유진 기항지기 개선 사업을 통해 여러 섬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류, 현장, 종합평가를 거쳐 올 연말 1차로 70곳의 어촌 뉴딜 사업 지역이 선정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한글날인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애월과 조천은 흐린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18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성산에도 구름 낀 가운데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에도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 18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 21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까요.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35살 우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2015년 관광 분야 졸업증이 있으면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서 2과목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에게 20만 원을 주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 관함식 반대 시위를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해군으로부터 불법 체증과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을 한 해군을 징계하고 소형 카메라 사용 기준을 엄격히 하며 해군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정마을의 천주교가 설립한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도 성명을 내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관함식을 여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 제주 평화시민 모임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도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군과 정부가 무리하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거행하면서 제주가 동북아시아에 떠오르는 군사기지 섬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핵무기 탑재 선박과 핵 추진 선박의 입항 금지 조례를 만들어 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건을 적발해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6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1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주유하거나 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하는 방식 등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돼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화물 자동차는 6,700여 대입니다. 초지 불법 전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10일부터 초지 불법 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5필지 175헥타르에서 월동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확인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장목별로는 월동무가 101필지 95.8헥타르, 브로콜리 등이 154필지에 79.3헥타르입니다. 또한 행정시에서도 199필지 164헥타르의 초지를 불법 전용할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투기성 임대사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 임대사업자 3,200여 명 가운데 3채 이상을 가진 경우는 41.2%인 1,3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26.6%를 15%포인트 웃돌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채 이상 가진 경우도 전체의 5%인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극조생 감귤 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그제까지 11일 동안 출하된 극조생 감귤량은 2,000톤으로 10kg 기준 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하량이 비슷한 재작년보다 21% 높은 가격으로 최고가도 10kg 기준 75,000원으로 28,000원이 높습니다. 이는 올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극조생 감귤의 산지 수매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